안녕하세요. 여러분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퀵 서비스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강동석 아나운서, 네. 스마트폰 쓰시죠? 네, 자주 이용합니다. 예, 제가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요. 네.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깜빡거리는 불빛에 맞춰서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게 하는 실험을 해봤는데요. 네.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 반응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또 너무 늦었다고 합니다. 네. 뭐 저는 아닌 거죠? 강동석 아나운서는 아닌 것 네. 같고요. 이 스마트폰 중독이 어른들에게도 물론이고 성장하는 아이들에게도 치명적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요. 팝콘처럼 강한 자극을 줘야지만 반응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팝콘 브레인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10대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아예 법적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법으로 규제한다고 하니까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예.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또 자녀들도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른들 중에서도 스마트폰 한시라도 손에서 못 대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네. 불안하시다고들 하더라고요. 어른들부터 먼저 자제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종목 퀵 서비스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상황부터 간단하게 봐드릴게요. 코스피가 사흘 연속 오르면서 1900선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는데요. 삼성전자가 최근 사흘간 6% 넘게 급등을 했었죠. 이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육박하게 됐는데 오늘장 지수가 플러스를 보이는 것 역시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벌써 2% 넘게 급등하면서 139만 원 선 회복이 된 상태고요. 그 밖의 종목들은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포스코, 현대모비스, 기아차까지 1%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에 500선을 회복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어제보다 2포인트가량 소폭 오른 499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SM 키스트 등이 급등하면서 엔터주가 다시 한번 오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게임빌이 오늘장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컴투스를 비롯해서 모바일 게임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전해드립니다. 네. 어제 연저점 기록했던 환율은요. 오늘 소폭 오르는데요. 1원 15 전 상승한 1083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종목 퀵 서비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예. 먼저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십시오.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도 함께 보내실 수 있고요. 예. 전화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0번. 저희가 통화하시면서 전문가들로부터 종목에 대한 고민까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 KT 올레 IPTV를 통해서도 서울경제TV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고맙습니다. 또 LG U+ 통해서도 저희 예. 서울경제TV 종목 퀵 서비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종목 퀵 서비스를 함께 이끌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고요. JB스탁의 박소영 연구원 자리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도 역시 게임의 룰부터 간단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종목 상담은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많이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적인 제한을 두는 거고요. 또 별점왕 선발하고 있습니다. 11월의 별점왕은 과연 어떤 분이 될 것인가. 박수영 연구원님 지금 가슴에 별표 크게 달고 계신데요. 10월의 별점왕이셨죠. 11월에도 네. 별점왕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별표 모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요. 별표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이보다도 벌써 마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별점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을 통해서 추첨을 통해서 반고인 파리전 전시회 관람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예, 그럼 오늘도 역시 전화부터 받으면서 네. 첫 번째 시청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일모직을, 제일모직 궁금해서 얼마에 제가- 몇 퍼센트 들고 계십니까? 10만 원에 20%예요. 10만 원에 20%요? 예. 언제쯤 사셨어요? 확실히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달 정도 그래서- 되셨나요? 예. 아, 한 두 달 그러셨고요. 정도 됐지. 네. 2달 가량 되셨어요. 그러면 예. 사신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군요. 예. 예, 손절 대응은 하지 않으신 건데 어떤 예. 점이 가장 궁금하셔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10만 원을 깨고 내려올 때 손절매를 해야 되는데. 네. 주부라 놓으니까 예. 시간이 잘 맞질 않아가 못해가지고 지금 내려왔는데. 예. 네. 지금 현재 조정 받을 때 사가지고 다시 또 조금 더 살 수 있는 사가지고 위에 올라가면은 상승하면 예. 팔아야 될지 네. 안 그러면은 어떻게 좀 기다려 봐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아, 네. 그러세요? 예. 집에서 뭐
계속 주부로 일을 하시는 거고요. 컴퓨터로 이렇게 매매는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예. 네, 매일매일 대응하시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예, 예. 네. 뭐 그래도- 주고 나누니까 네. 시간이 그리 잘 안 맞네요. 아, 그래서 그러신가요? 저희가 손절가와 목표가를 정해드리면 네. 그 정도 대응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추가 예, 매수도 예, 고려해 추가 매수도 주시고. 좀 가능한지. 예, 그리고 반등을 준다면 얼마나 올라올 수 있을지 저희가 예, 정태근 예. 팀장님과 함께 풀어드릴 텐데요. 네. 잠시 예. 제일모직에 대한 유기내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유기내 자문위원단은 제일모직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내고 있을까요? 예, 5분이 안심해도 된다는 의견이시네요. 들고 가자 하셨고요. 한 분만이 반등 시 매도 의견입니다. 정태근 팀장님 들으셨죠? 얘기 좀 더 나눠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 일단 예. 참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참 속 많이 썩이는 종목이요. 올라가지도 빠지도 않다가 또 주세가 또 예. 깨져버리니까 그렇죠. 예, 예. 너무 네. 막 진짜로 더디게 가네요. 더디게라기보다는 못 간다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못 가죠. 이게 다른 게 있다기 좀 보다는 아무래도 예. 조금은 그러니까 제일모직이 잘 보세요. 2009년, 2010년 상당히 잘 갔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당시에 조금 화학 사업 부분 좀 부각이 되면서 그때 차화장 가면서 동반주 같이 갔잖아요. 예. 그렇듯이 제일모직이 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의류 사업부는 아니고요. 의류 사업부는 아니고 화학 쪽이라든지 그리고 그다음 반도체 부분 있죠. 전자재료 부분. 그 부분 좀 부각이 돼야 되는데 그게 부각이 되기 전까지 좀 올라가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일단은 실적이 안 나오기보다는 조금 어떤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좀 부각이 되기 전까지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일단은 본인께서 생각을 하시기에 예. 지금 물타기를 하시는 게 제일 편하실 것 같아요. 손절하는 게 제일 편하실 것 같아요. 뭐, 어떻게든, 네. 돈이 남는 게, 이익을 보는 게, 예, 예. 그게 목적이니까, 네. 뭐, 물타기 해도 괜찮고, 예. 네, 예. 또, 손들면은 좀, 손절면 힘드시죠? 손절매보다는 물타기, 예, 추가 물타기가 안 낫겠습니까? 예. 매수가 좋을 것 그러면 같다는. 비중 예. 20%인데 여기서 예. 만약에 10%든 20% 더 추가 매수 하더라도 부담은 안 되시는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포커스에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앵커님하고 말씀을 하실 때 조금 언급을 하셨듯이 이게 10만 원에 사시고 난 다음에 9만 5천 원이 하단 깨질 때 매도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못했습니다. 맞죠? 예, 못했는데, 예. 그렇다면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전저점 8만 원까지는 조금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실적이 안 나오기보다는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다 보니까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다가 다시 매도로 전환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관 예.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이번 주 내로는 하시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일단 추가적으로 더 빠질 것 같습니다. 8만 원 정도까지는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일단 최대한 8만 원까지 일단 열어두시고요. 열어두신 다음에 적어도 안 빠지는 자리 있죠. 그러니까 예, 예. 한번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은 서울 반도체 같이 자 서울 반도체 같이 이렇게 덜 빠진 자리 이런 자리 있죠. 잘 예, 보시는 예. 자리. 요거 나올 예. 때까지 좀 기다려 보자고요. 주가 매수할 생각이라면. 그래서 예. 일단 지금적으로 추가로 빠지는 건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뭐 손절매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추가 하락분에 대한 어떤 감내를 좀 하시고 일단 8만 원까지 추가 하락을 열어놓고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이런 흐름이 나올 때까지 일단 기다려 보신 다음에 추가 매수를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예. 추가 매수라는 게 최대한 싸게 사자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지. 사고 난 다음에 예, 더 예. 빠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8만 원까지 일단 열어두시고 요런 자리가 나올 때까지 조금만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예. 시청자님, 예, 저희가 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AS를 해드릴 거예요. 네. 예. 지금 당장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오래 예. 기다리셨으니까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8만 예. 원대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자는 의견이셨으니까 일단 다음 주에 전화를 다시 한번 받으시고 네. 그 시점에 대해서는 또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봐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정태근 팀장님은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2번 나오세요. 그때 맞춰서 문의해 주세요.
예, 더 감사합니다.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첫 예, 번째 수고하세요. 예, 예.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제 네. 문자 빠르게 봐야겠죠. 네. 오늘도 벌써부터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네. 다날입니다. 13,900원의 비중이 45%인데요.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 공식 소식이 손절을 해야 되는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예. 박수영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단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단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뭐 MPA 관련해서 지금 뭐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 결정했다는 거에 대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리면서 업황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단알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던 종목으로 이제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지금 함께 가면서 조금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갔는데 성장성으로 본다면 조금 더 오래 보시고 조금 길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 관련해서 그러한 공시가 떠가지고 지금 그게 좀 우려가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MPA라는 그 회사 기업도 단알에서 지금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채무 보증을 원래 좀 하고 있었는데 그 양이 좀 더 늘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단알이 미국이나 지금 중국 이쪽 법인에서 지금 계속해서 결제 그 매출 규모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서로 결제, 휴대폰 결제가 가능한데 내년에서는 국가에서도 서로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장이 좀 더 커질 것 같아요. 한 640억 규모는 매출액, 단알의 매출액 규모보다는 좀 작지만 어쨌든 그렇게 큰 MPA가 SK 쪽에서도 지금 같이 좀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기업을 보신다면 좀 당장은 우려가 되시지만 그 부분 좀 우려 감아 두시고 단알에 대한 기업성 성장성을 같이 보시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랑 손절가를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손절가 같은 경우는 11,500원 선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부분을 깨면 추세가 한 번 더 깨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14,000원. 지금 매수가랑 거의 비슷하신데 한번 그 부분, 매수가 부분이시지만 한번 그 부분에서 끊고 다시 들어가시더라도 다시 추세를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장에서 급락이 나오는데요. 11,500원이 깨진다면 손절하시고요. 매수가 근처까지 한번 기다려보시기 바랄게요. 예, 단알에 이어서 지금 봐드릴 종목은 네. 서린바이오인데요. 지금 사신 가격대가 오늘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랑 똑같습니다. 1,200원에 10% 들고 계신데 네. 더 들고 가도 될지를 여쭤보셨어요? 다 안 빠져야 들고 갈 수 있겠죠? 예. 빠지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일단 서린바이오 차트 좀 바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 바이오 시밀러 제조용 어떤 기구라든지 어떤 그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어떤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해서 어떤 성장 기대감 때문에 요게 12,000까지 갔습니다. 12,000까지 갔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한 시세를 제가 보기엔 좀 다 분출이 다 나온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자, 바이오 시밀러면 어느 기업을 봐야 되겠습니까? 셀트리온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나 바이넥스 이런 바이오 시밀러 관련 기업들이 움직여줘야 결론적으로 서린 바이오도 그쪽에 대한 어떤 수혜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주가가 갔어요. 그렇다면은 이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겠죠. 자, 서린바이오 지금 12,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주가가 10,000원까지 조정받고 원래 위쪽으로 갈지 아래쪽 밀릴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요거하고 좀 비슷한 패턴의 종목이 뭐냐면은 로만소리라는 종목이에요. 자, 잘 보세요. 차트를 조금만 당겨본다면은, 자, 당겨보면은 상당히 유사하죠. 자, 시세가 주고 나서 14,000원 고점 형성하고 지금 현재 빠졌다가 기간 조정 거친 이후에 어때요? 가격 반등 다시 주죠. 지금 가장 좋은 패턴은 지금 로만선과 같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반등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손절가 좀 짧게 잡으시고요. 지금 어쨌든 가격이 10,000원 정도 지켜주고 있으니까 10,000원 지지 여부 체크를 하시고 로만선처럼 반등을 준다면은 그때 가서 목표가를 일단 설정하는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예. 손절가만 일단 10,000원 정도 제시를 하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서린바이오 손절가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잘 적어두세요. 네, 이번 종목은 이라이콤입니다. 예. 매수해도 될 거에 문의하셨는데요. 3분기 실적이 좋습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외국인이 순매수가 많이 들어와주면서 집중을 좀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연말 점점 다가오고 이번 주 금요일 이제 미국 프라이데이가 도래가 되면서 IT주와 IT 부품 쪽 더불어 디스플레이도 업황도 같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 4분기나 내년에 성장이 좀 기대된다는 지금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라이콤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상승 추세에 좀 같이 좀 얹어서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삼성에서는 지금 내년 1월 정도에 있는 CES, 이제 국제 가전전자 박람회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다른 기업, 그 타 경쟁업체는 모두 다 지금 풀 HD에서 LCD 쪽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몰레드, OLED 이쪽으로 좀 내놓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장이 삼성이 아몰레드를 이끌어가고 LCD를
영위하는 회사들이 점점 아몰레드로 옮겨갈 태세인데 우선 지금 한 내년 상반기 짧게 보면 1분기까지는 LCD 업황이 나쁘진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내년에는 그 부분 좀 교체를 좀 해주셔야 되니까 지금 LCD 이라이콤 같은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차트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매수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어제도 윗꼬리를 크게 남겼고 오늘 같은 경우도 목선 부분 제가 이렇게 선을 좀 그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목선 부분을 크게 뚫지를 못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외인 매수는 이만큼 들어오고 있지만 짧게 보시는 것이라면 우선 여기를 좀 뚫고 나서야 좀 매수하는데 좀 안정감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부분 확인하시고 진입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라이콤 상단 부분을 좀 돌파 여부 지켜보시고요. 그때도 추가 매수 문의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SK 하이닉스 봐드립니다. 네. SK 하이닉스를 3540원에 50%를 들고 계십니다. 비중도 많으시고요. 사신 지가 한 6개월 이상 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삼성전자가 원래 올라가면 SK 하이닉스도 따라 올라가곤 했었는데 요새 삼성전자가 오르는 게 거의 뭐 휴대폰 쪽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일단 뭐 예전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부각이 받았던 게 두 회사였던 공통점 반도체죠. 드램하고 낸드 플래시인데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어떤 부진을 스마트폰 쪽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가고 있고 하이닉스는 조금 거기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화면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이게 제가 왜 화면을 보자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 하이닉스가 2만 천 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바닥 다지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까지 올라온 이유는 딴 게 없고 올해 1분기 때 실적이 적자였죠. 적자였다가 2천원 정도 적자였다가 2분기 때 흑자 전환하고 그리고 3분기 때 좀 주춤하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큰 이유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새벽에 또 나왔죠. HP. 그러니까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자, 화면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에 D램이라든지 낸드플래시 쪽에서 보면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단 PC 산업이 크게 성장을 해야지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다음 더 이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이전에 그랬듯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부대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SK로 넘어갔죠. 자, SK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어떤 부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모바일이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기사를 또 추가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자, SK그룹으로 팔리고 난 뒤에 모바일 제품으로 가는 비중이 22%에서 4분기 때 40%까지 높아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바일 쪽으로 다시 한번 삼성전자처럼 부각이 된다면은 하이닉스는 다시 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차피 손실 컷입니다. 손실 컷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좀 길게 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인텔과 합쳐서 P램이라든지 그리고 SK 쪽에서 시너지가 나올 만한 모바일 D램 쪽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서 지금은 좀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성장에 대한 성장에 대한 어떤 부대낌이라 될까요? 거기에 대한 어떤 성장통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가져가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SK 하이닉스는 홀딩이십니다. 계속 좀 지켜보십시오. 네, 예. 0408번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연락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전화 주십시오. 023153-2610번, 013-3366-0110번으로 매수하신 종목이나 뭐 비중 가격 함께 보내주시고요. 예, 네. 문자가 저희가 이제 보내주시기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 열고 있습니다. 네. 023153-2610번 꼭 좀 이용해 주십시오. 네, 예. 이어서 종목 소개해드릴게요. LG전자인데요. 기관이 사랑하는 LG전자죠. 반등이 좀 나올까요? 매수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또 매수문이군요. 예. 네. 매수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우선 확인하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지금 넥서스4가 지금 구글에서 이제 제품 설계를 요청을 해서 이제 LG전자가 만들어낸 넥서스4가 지금 뭐 잘 나간다. 뭐 외국계 경매 사이트죠. 이베이 쪽에서도 뭐 3배 이상의 돈을 부르고서라도 사간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게 지금 한국으로 지금 들어올까 요청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아직까지는 확정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아껴두시고 지금 뭐 옵티머스라든지 이런 핸드폰, 모바일 쪽에 LG전자도 지금 정신없이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고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걸 보면 한 내년 정도에는 뭐 스마트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한 3위는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LG전자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지금 한 마이너스 3% 정도 좀 크게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오늘로 끝이 날지 아니면은 요 부분이 뭐 또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이어질지 요 부분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의 구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21선과 11선 사이 있죠. 여기 구간을 좀 확인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21선을 깨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조금 분할 매수를 좀 해보시면서 같이 매수에 가담을 해보셔서 우선 LG전자 같은 경우는 우량주기 때문에 짧게 보지 마시고요. 내년 1월까지 한번 보시는 전략 어떠실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부터 시작해서 한번 추세 흐름 보시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강동석 아나운서. 네. 우리나라에서요. 네.
가장 고집이 세다는 3대 성씨가 뭔지 아십니까? 안강최 아닙니까? 안강최죠. 네. 제가 최고, 강동석 아나운서가 강이죠. 강이잖아요. 어떤 분이 네. 두 분 성씨가 강과 최인데 누가 네. 더 고집이 센지를 물어보셨어요. 네. 예, 제가 보기에는 강동석 아나운서가 저보다 이만큼 더 고집이 세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렇죠? 말씀드리면 제가 예. 왼손잡이여서요. 네. 최 씨 고집도 만만치 않다고 하던데요. 예, 최 씨가 앉은 자리에는 풀도 안 난다고 합니다. 네. 안강최,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예. 최 씨가 여자고 강 씨가 남자일 때 궁합이 궁합 좋은가요?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엮으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관심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이번에 푸른 기술이라는 종목이 들어와 있는데요. 코스닥 소형주고 굉장히 거래량도 적습니다. 이분께서도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네. 푸른 기술을 6,250원에 40% 가지고 계신데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손절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셨습니다. 두 분 친해지길 바랄게요. 네. 예. 일단은 푸른 기술 볼 건데 이전에 푸른 기술하고 상당히 좀 유사하게 보였던 종목인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종목이 상폐가 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상폐가 될 거라는 얘기는 아니라 그 회사가 어떤 흐름을 보는지 보면 이 회사도 좀 어떻게 될까요? 조금 이해가 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회사 내용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화면을 보면은 거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거래가 없죠.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시세가 올해 1월달 시작이 되고 난 이후에 이게 아마 그것 때문에 된 것 같아요. 자, 이게 사업 목적의 지능형 로봇 제조란 부분을 추가를 시켰어요. 근데 이 지능형 로봇에 대한 사업 목적이 추가가 되면서 여기에다 테마가 좀 반영이 되면서 제가 보기엔 세력들이 들어와서 좀 속된 말 좀 쓰겠습니다. 해먹고 나간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보세요. 화면 보시면은 보신 바와 같이 8,000원 돌파 못하고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그리고 거래량 그 부분에서 많이 터졌죠. 그리고 현재 추세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으로 9월달까지 해먹고 나갔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조금 하나니까 기대해 보시는 부분이 아래 보면은 거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은 뒤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제가 다른 종목 예를 드릴게요. 조항 페인트라는 종목을 좀 볼 건데 시간이 없네요. 자, 조항 페인트 볼 건데 자, 잘 보세요. 시세가 크게 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죽고 나서 거래량이 거의 죽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얕은 반등이 이후에 한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푸른 기술이 어쨌든 거래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 얕은 반등이 한 번 정도 나와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요건 한 5,500원에서 5,6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만 한번 기대를 하시고 조금 반등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손절가도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지금 가격 4,875원 요거 이탈하게 되면은 그냥 미련 없이 매도를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푸른 기술 받습니다. 네, 저희 별점 많이 보내주세요. 정태근 팀장님 앞으로 또 박수영 연구원님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예. 수요일에 꽃이시죠. 박수영 연구원님과 또 두 미녀 아나운서님과 또 박수영 연구원님과 함께하는 저는 능력자인데요. 박세영 연구원님 네. 칭찬하려고 저까지 끼워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다음 종목을 소개해드릴게요. 네. SL입니다. 매수가 13,500원에 비중이 20%인데요. 이 문자 진단에 대해서 문의하시는데 박수영 연구원님 SL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우선 네. 홀딩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예. 드리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SL 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 회사로 이제 지금 국내 시장 점유율 거의 70% 80% 이렇게 육박한 회사인데 지금 주가가 많이 좀 하락한 면이 있어요. 최근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고점을 6월에 찍고서 이제 한 10월, 그러니까 11월 한 보름 전까지는 지금 계속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속이 많이 상하실 것 같은데 지금 보유하신 투자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매수가에 조금씩 도달하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기관이 거래량은 좀 크게 내고 나가면서 네. 네,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거래량을 좀 크게 내고 나가면서 좀 이렇게 주가가 이제 그날 이제 신저점을 좀 찍어줬는데요. 그리고선 다시 기관이 또다시 관심을 또 주고 있어요. 이렇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업체를 그렇게 외면할 수 없다는 거고 이렇게 저점에서 모아간다는 것 자체가 짧게 보지는 않고서 사간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선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14,000원 선까지는 좀 짧게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제가 목표가 제시해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2차 목표가로는 15,500원 선까지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L 1차 목표가 14,000원, 2차 목표가 15,500원입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시청자를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네.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저는 주식 처음 해본 사람인데요. 네. 어떻게 봐요? CTC 바이오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저 비중이란 말 모르겠는데 그게 네. 뭐 몇 퍼센트 가지고 있냐 그런 뜻인가 봐요. 네. 예, 그러니까 전체 자금 중에서
저는 CTC CTC 바이오 그 주식을 처음 사본 사람이에요. 예.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가가 얼마세요? 18,500원이고요. 네. 첫날은 9월 24일이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굉장히 네. 잘 매수하셨네요. 예,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네. 산 게 아마 만 원대 마지막 날 산 것 같아요. 예, 정말 그 잘 이후로 사셨습니다. 계속 올라갔던 것 같아요. 예. 첫 단추를 잘 깨야지 나중에도 또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시청자님. 아,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감사합니다. 여쭤볼게요. CTC 네. 바이오 말고 다른 종목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현금은 어느 정도나 있으세요? CTC 바이오를 비교했을 때. 현금이요? 예.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만약 CTC 바이오를 제가 이제 총 100만 원의 자금이 있다고 했을 때 CTC 바이오를 10만 원어치 샀다면 현금이 90만 원 있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비중을 그냥 패스를 현금 할까요? 있어요. 더 있어요. 아, 그리고 현금은 좀 그 있- 현금으로 다 샀고. 돈이 많으신 것 그러셨어요?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세요? 부자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돈도 많이 버셨어요. 네, 예. 저희가 CTC 바이오 먼저 유기내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살펴볼게요. 예. 있잖아요. 네. 그게요. 되게 많이 올랐었는데요. 네. 사람들이 막 팔래요. 네. 그래서 저는 됐다고 그냥 냅더라고. 네, 지금 보고 계시죠? 내려가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수익을 내보자는 의견이 다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도 파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죠? 아니 없어요. 없으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예, 여쭤볼게요. 바로 전화 연결해드립니다. 네, 박세영 박세영 의원님.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CTC 바이오 어떻게 투자를 하시게 되신 거예요? 아니, 누가 사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네. 그냥 그때 4,000주인가 3,000주인가 그냥 한꺼번에 그냥 샀어요. 우선 CTC 바이오 그럼 어떤 기업인지는 아시고 좀 투자를 네, 해보세요. 알아요. 아세요?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좀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그 주가에 대해서 좀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CTC 바이오는 이제 동물 쪽에 있는 약품을 원래 좀 주로 좀 개발하고 제조해서 이제 시판하는 회사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점점 인체 약품 쪽으로 좀 넘어가는 사업성에 있어요. 네, 여전히 이제 동물 약품 쪽에 좀 그 매출 비중이 좀 큰데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는 이제 특허를 지금 취득을 했기도 했고, 이제 흑자 전환을 했기도 했고, 또 이렇게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이제 성장성이 자꾸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좀 올라간 면이 있는데요. 지금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급락했던 날이 있어요. 이제 종가로 거의 하한가를 이렇게 좀 기록을 했던 날인데, 하한가, 지금 처음 투자하시는 분이셔가지고 하한가에 대한 단어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알아요. 아세요? 네. 이 하한가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우리나라 제약회사를 자꾸 M&A를 하려는 자꾸 열풍이 불었어요, 최근에.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큰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대웅제약이라든지 이렇게 큰 회사가 있기도 하지만 작은 제약회사들이 많은데 그런 그 작은 그 제약회사들이 어느 회사가 외국계 M&A가 될까 이런 기대감에 주가가 막 출렁이다가 여기 이제 CTC 바이오가 주로 지금 하는 게 지금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해서 좀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그 CTC 바이오도 그러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CTC 바이오가 아니라 다른 기업, 다른 제약사가 채택이 되면서 그날 좀 CTC 바이오가 주가가 좀 좋지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바로 또 이제 또 외국인들이 좀 크게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가 다시 좀 올라갔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건 우선 비중이 좀 크세요. 성장성을 좀 보신다면은 저는 좀 급한 종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금 예. 여유롭게 보신다면은 우선 보유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데 비중이 크시니까 네. 25,000원 선에서는 25,000원, 25,500원 선에서는 절반 정도는 조금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거는 다른 종목을 좀 투자를 해 보시고 나머지 부분만 좀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저는요 그걸 만약에 팔잖아요. 네. 팔고 나서 딴 걸 샀잖아요. 그러면 수익 실현하고 딴 걸 샀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손해가 나요. 네. 그러면 그게 그거 아닌가 해서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CTC 주가가 항상 우상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출렁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낮다. 요 주식 안에서도 수익이 낮다가 또 손해가 났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한 종목만 가져가시기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린 거는 절반 네. 정도는 25,000원, 25,000원이나 25,500원 선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그냥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네. 시청자님 평생 초보하실 거 아니잖아요. 종목 매매도 많이 해보고 네. 공부도 하셔야지 나중에는 본인이 판단하셔서 사고 팔고 있는 시점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번 주에 만약 네. 25,500원 돌파한다면 어느 정도 반 정도 수익 실현 해보세요. 예, 저희가 다음 주에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AS 해드릴게요. 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박소영 네, 의원님. 안녕히 계세요. 많이 네. 보고 있어봤고요, 이거를.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예. 계세요. 수고하세요. 예. 박소영 의원님, CTC 바이오를 28,000원에 20% 갖고 있다고 어떤 분께서 또 문자로 네. 물어보셨는데 이 종목 좀 짧게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제가 보는 지지 라인은 22,000원에서 23,000원을 지지를 받아주면 조금 상승 추세를 더 이어갈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예. 네. 우선 좀 홀딩 하시고 25,000원 부근에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21선 부근 여기 한 25,500원, 26,000원 요 부분을 네. 이렇게 쉽게 올라가지 못한다면 그분은 좀 네. 길게 보시는 게 아니라 손절을 예. 하시는 게 어떨까 네. 생각이 듭니다. 한 분은 손절을 하셔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CTC 바이오 참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네요. 자, 이번에 볼 종목은 마크로젠입니다. 네. 아큐픽스부터 볼게요. 네. 아큐픽스를 2,090원에 100%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예. 집 혹시 두 분 3D TV 가지고 계세요? 네. 있으세요? 저는 오, 3D TV는 아니고요. 예. 예. 대단하시네요. 처음 봤어요. 가지고 계신 분 질문해가지고. 제 건 아니고요. 제가 당황했어요, 지금. 강동석 아나운서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빛이 처음 나잖아요. 처음 귀 들어봤거든요. 있어요, 귀. 예. 그런 건 좀 자주 하시고요. 네. 좀 처음 봤는데, 3D TV가 그 한때 그 아바타죠. 아바타 때문에 상당히 좀 유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3D TV, 3D 안경을 안 써도 3D TV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조금 성장성이 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들어요. 그래서 지금 KDC도 이제 적자고 그다음에 이 회사도 마찬가지 적자고요. 유일하게 한 회사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레드로버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것도 신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레드로버 같은 경우는 LG전자에 지금 이제 스마트 TV 그리고 스마트폰에 어떤 그 컨텐츠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툰박스라는 어떤 그 애니메이션 기업이죠. 그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서 프리 프로덕션이라는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좀 전에 그 가지고 계신 아큐팩스 주가 흐름이 지금 현재 이렇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KDC 대장주였죠. KDC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현재 이렇습니다. 근데 레드로버만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보신 바와 같이. 아마 지금 방금 말씀드린 해외 사업 부분이란지 그리고 LG전자 콘텐츠 공급 때문에 아마 좀 올라온 것 같은데, 굳이 3D 기업을 하신다면은 그래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레드로버가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큐픽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회사도 현재 적자고요. 그리고 현재 적자가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도 안 좋겠죠. 예. 그리고 화면 보신 바와 같이 이전에 3D 테마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종목 교체 쪽이나 매도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비중이 많으시니까요. 비중도 줄이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 AK홀딩스 가지신 분도 수익권입니다. 예. 매수가 2,500원에 비중이 10%인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십니다.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AK홀딩스 오늘같이 윗골이 이렇게 많이 남겼는데 오늘 좀 파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 예.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오늘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한 24,000원 윗선에서는 좀 적정하게 이익 실현을 좀 하시고 다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게 네. 요렇게 지금 오늘 거래량이 요렇게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남겼다면 내일 또 흐름이 좋지 않을 확률이 좀 있어서요. 오늘 이렇게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멘트 좀 짧게 드리고 수익 실현 하시라고 좀 예.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또 기분 좋게 홀딩해 보세요. 예. 오늘 수익 실현해 보세요. 예, 장중에 6% 넘게 올랐었는데 다소 네. 아쉽지만 그래도 수익권이시니까요. 네. AK홀딩스 봤고요. 이번에 마크로젠 봅니다. 마크로젠을 사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 계시는데요. 이 종목을 사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주가가 안 빠진다면 좀 사도 되겠죠. 근데 예. 지금 현재 그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주가가 이제 묶여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3분기 최대 실적,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 유전자 분석 시장 그런 얘기 나오면서 최대 실적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박스권이에요. 그렇다면은 실적이 현재 모멘텀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실적 모멘텀에 대해서 올라간다면은 사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저도 망설여집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사신다면은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5,000원에서 36,000원에서 3만 원 정도 박스권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보기엔 3만 원 정도 지켜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3만 원 정도권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마찬가지 손절가도 3만 원 정도 손절가 형성하셔가지고 짧게 들어간다면은 좀 동의를 한다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긴 관점에서 보면서 매수를 한다고 의뢰를 하신다면은 제가 보기엔 36,000원 돌파하는 시점에서 따라가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짧게 보신다면은 3만 원 보면서 박스권 하단 매수하신 다음에 또 짧게 손절가 3만 원 좀 제시를 하도록 할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2613님께서 번호 보내주셨는데요. BIEMT입니다. 매수가 5,500원에 비중이 40%인데요. 손절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문의하시는데요.
많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네. BIMT 같은 경우는 네. 장중의 변동폭이 굉장히 큰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 계속해서 뭐 윗꼬리, 아랫꼬리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주가가 요렇게 제가 좀 이렇게 그려드리자면 이렇게 지금 좀 박스권에서 요 앞에 박스권에 좀 있는데 5,000원을 그 5,000원을 좀 이탈할 시에는 거기에서 좀 손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네. 여 앞에서도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앞에 보시면 여기서 이 부분도 이렇게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갔는데, 네. 이 부분을 깬다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5,000원 선은 분명하게 손절을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매수가 부근에서는 한번 나오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요 종목 말고 좀 다른 종목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게, 여기를 돌파를 해도 그 위에 매물대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선 조금 5,000원 손절가 부분 보시고 5,500원 목표까지 설정을 해드리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제 지금 매출이라든지 LED 쪽 업황 보시면은 거기까지는 조금 확실히 좀 돌파해주고 5,000원 부분은 손절은 확실히 좀 지켜주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중이 있으시니까 5,000원 손절가 꼭 지켜보세요. 예. 자, 이번에는요, 지난주에 상담해드렸던 종목 AS 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주 후에 시작합니다. 예, 지난주 정태근 팀장님께서 상담해 주셨던 종목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전화를 통해서 연결이 됐던 종목입니다. 종목은 동국제강이었는데요. 18,500원에 50%를 들고 계셨고 팔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께서는 답이 나와 있지 않냐, 못 팔겠다는데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이셨는데요. 시청자분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실지 연결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동국제강 그냥 들고 계시죠? 예, 예. 예, 비중도 그대로시고요. 예. 예, 정태근 팀장님, 예, 어떻게 해볼까요? 이 종목은 조선업종이 올라야 갈 수 있다 하셨었어요. 네, 그렇죠. 그게 바뀌지 않는 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당히 힘듭니다. 그죠? 예, 예. 힘드네요. 너무 힘들어요. 네, 그렇죠. 자, 네. TV 화면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 좀 보면서 아, 말씀드릴게요. 예, 텔레비는 안 보고요. 아, 그러세요? 아, 그렇구나. 그럼 안 예, 되겠네요. 차트는 보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일단 제가 예, 뭐 예. 보여드리려면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브라질 제철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예.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좀 보여드리는 쪽으로 예. 할게요. 일단 어차피 지난주하고 의견이 똑같습니다. 조선업황이 계속 나아지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철강 제품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이상 동국제강은 올라가기 힘들다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예. 동국제강은 어차피 매출이 한 50% 넘는 절반 이상이 조선용 후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어떤 예. 프리미엄 철강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브라질 제철소도 만든 거고요. 그렇죠. 예. 포스코랑 같이 예, 그렇죠. 합작해서 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예. 만약에 제가 보긴 그래요. 포스코가 올라간다면 동국제강도 마찬가지로 포스코 수혜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좀 긴 어두운 터널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가지고 계시면 힘들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좀 감내를 하시고 어쨌든 뭐 경기가 나아지기를 그리고 조선업황이 나아지길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업체가 지금 현재 최근에 조금 조선업종 해양 플랜트 이후에 조금 이제 또 다른 모멘텀을 현재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제품 수요도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조선업체가 이쪽으로 진출한다. 그리고 이쪽으로 모멘텀이 있다. 그런 부분들 자세하게 좀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좀 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파는 게 낫겠어요, 그럼? 지난주 가지고 계신다 그러셨잖아요. 너무 손실이 커갖고. 손실이 큰데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히 이 회사가 못 갈 것 같다면은 코스닥 같이 코스닥 어떤 잡주들처럼 못 갈 수도 예. 있다면은 팔아는 게 맞겠지만은 팔 수 있다면 예. 근데 팔았다가 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이게 어쨌든 2007년도에도 갔고 그리고 2010년도에 갔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비중이 50%지요. 예, 예. 그래서 비중을 그러면 차라리 50%에서 20% 줄이는 건 어떠세요? 그래서 네, 나중에 좀 그럴 수도 괜찮아질 있어요. 때 그 30% 물량을 물타기 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시청자님, 지금 예. 좀 힘드시잖아요. 예, 비중을 한 20% 줄이시고요. 나중에 예. 동국제강이 확실히 네. 좀 방향을 위쪽으로 틀겠다 싶을 때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그러면은 같습니다. 이거 배당 받고 저기 하면 안 될까요? 배당까지. 예, 배당금이 좀 많은가요? 이 회사 배당금 그렇게 많이 나올 건데 혹시 금액이 좀 많으신가 봐요.
예, 예. 그렇죠. 아. 그러면 많다면은 그 배당 어차피 여기서 빠져봐 얼마나 더 빠질 수 예, 있는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빠져봤자 예. 얼마나 더 빠지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러긴 일단은 하거든요. 예, 일단은 그 어쨌든 본인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예. 예, 일단 배당까지- 기다리는 건 얼마든지 기다릴 예. 수 있는데. 예, 그럴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예, 배당까지 예.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궁금하시면 또 전화 주세요. 또 예. 해드릴게요. 예, 선생님, 예. 혹시 예. 성 씨가 안강 최 중에 하나 아니세요? 예? 안 씨, 강 씨, 최 씨 중에 하나 아니세요? 아니에요. 예. 일시예요. 예, 농담이었고요. 왜 그러냐면요. 예. 우리 시청자께서는 고집일시에서? 이미 결론을 내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안 파실 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저희도 기다려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주가 올라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십시오. 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네, 저는 지난주 박소연 연구원님께서 해주셨던 AS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예. NC소프트였습니다. 매수가 23만 2천 원에 비중이 30%였는데요. 박소연 연구원님 의견은 보유였습니다. 이번 주에 손절가 목표가를 제시해 주시기로 하셨죠?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반갑습니다. 지내셨어요? 네. 주가는 다행히 좀 올라왔습니다. 지난주에 비교해서는요. 네, 네, 어떻게 그대로 들고 계세요? 네, 네, 그대로 들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예. 빨리 한번 여쭤볼게요. 목표가 손절가 받아볼게요. 예. 네, 네. 네, 박소연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네. 제가 지난주에 네, 너무 네. 주가가 너무 급박하게 하락하니까 지금 비중도 있으시고 가격도 좀 있으시니까 급하게 던지지 말고 조금 네, 더 네. 지켜보자. 왜냐하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우량주에 속하고 게임주 중에서도 대장주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너무 지금 현재 게임주 시장이 모바일 시장으로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모바일 시장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온라인에만 치중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제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기로 했는데 다행히 주가가 조금 그 바닥 부분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 차트 보시기 어렵겠지만 제가 한번 차트로 같이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월봉으로는 크게 이렇게 지난달에 크게 하락을 시켰는데 제가 한 15만 원 선 중에서 그래도 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예. 네, 네. 네,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자회사가 핫도스튜디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지금 모바일 게임을 내놨는데 지금 스마트폰에서 많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카카오톡에 있는 그 게임 센터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지금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00만의 다운로드가 되는 등의 지금 좀 그게 좋거든요, 좀. 네. 네, 그러면서 지금 애니팡이나 캔디팡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스마트폰에서 인기가 많은데 그 다음 주자로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NC가 너무 온라인에만 치중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자회사 쪽으로도 모바일 쪽으로 좀 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좀 보유해보시고 제가 추가 매수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직도 기관이 크게 들어오는 게 보이지가 않아서요. 이렇게 그냥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지금 보유가는 23만 원 정도 되시지만 20만 원 정도 선에서는 거기까지는 좀 올라가 주지 않을까 싶고 거기 이후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20만 원까지는 보유라고 말씀을 예. 드릴게요. 네, 네. 네. 네, NC소프트 목표가 1차 목표가는 20만 원 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박소영 의원님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네. 28만 3천 원에 NC소프트 매수하신 분이 오늘 또 문의를 주셨는데 이분 대응책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28만 5천 원이면 비중은 안 써주셨나요? 비중이 45%라고 하시네요. 45%요? 너무 어려운데 우선 가을 시 한번 문의를 받을까요, 그냥? 네 그렇게 해서 좀 드리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 오늘 늦게 좀 보내주셨잖아요. 내일 다시 문의 주시면 저희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퀵서비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고요.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JB스탁의 박수영 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두 대선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여론조사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 등으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양측 모두 여론조사에 더한 플러스 알파 방식을 실행하기 위한 물리적 타결 시한을 어제로 잡고 있었다는 점에서 두 후보 간 단일화는 사실상 여론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전망입니다. 실무협상단은 어제 오전부터 시내 모처에서 14시간여 동안 4차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오후 11시 30분쯤 논의를 일단 중단한 후 오늘 오전 9시에 협상을 재개키로 했습니다. 양측은 여론조사 방식을 집중 논의했으나 문 후보 측은 야권 단일 후보 적합도 방식과 안 후보 측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의 가상 대결 방식이 충돌하면서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경우 문 안 후보가 직접 만나 단일화 룰에 대한 합의를 이룰지도 주목됩니다. 버스업계가 운행 중단 초일기에 들어가면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전 10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현재 국회를 방문해 법안 상정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합회는 어제 긴급 비상총회를 열고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22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운행 중단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 관련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23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계류되거나 법률심사 소위원회로 넘어가면 시간을 두고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버스 운행 중단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리는 한편 전세버스 투입 등 대체 교통수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올해 연말부터 서울과 부산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납기 개시일인 다음 달 14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카드사는 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 SK 등 10개사입니다. 행안부는 내년 6월부터는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나 공과금 수납기를 통해서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재작년, 부산시는 작년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지방세를 납부받고 있지만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신용카드 포인트 잔액은 1조 6천억 원에 달하며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음주운전자에게 압수수색 영장 없이 체열을 했다면 이를 음주운전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음주 상태에서 모터바이크를 몰고 가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사전 사후에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채 피고인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했다면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과 2심도 강제 체열로 얻은 혈액은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이 시간 종목획 서비스는 여러분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 무료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많은 종목 신청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상담 못 받으셔서 속상하시죠? 내일도 열립니다. 내일은 좀 더 서둘러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종목 종목획 퀵 서비스. 서비스.